서해 바다의 사막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닷속이 사막화돼버리는 갯녹음 현상 외에도 진짜 사막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중국에서 불어닥치는 미세먼지와 황사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사막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기의 황사바람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 오히려 한반도에 질 좋은 황토를 만들어 윤택한 농사를 짓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황사는 오히려 한반도의 사막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의 면적은 매년 넓어지고 있고, 고비 사막뿐 아니라 한반도 머리 위에 해당하는 만주 평원도 사막화가 진행돼서 한반도에 불어닥치는 약 10% 정도가 만주 지방에서 불어닥치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막화 현상이 한반도 서부 해안 지역을 엄습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자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토전략팀이 한국의 서해 바다는 예로부터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개펄로 인해 한반도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바다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깊이까지 낮아서 간척을 하게 될 경우 국토의 면적까지 넓어지게 되어서 서해 바다는 한국인들의 축복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해 바다가 사막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한국의 서해 바다에는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해안사고라고 하는 해변의 모래가 넓어져서 사막처럼 바뀌어버리는 지형입니다. 대표적으로 서해 바다의 대한반도의 신들이 해안사고가 있고도, 서해의 대청도에도 거대한 해안사고가 마치 사막처럼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면적도 마치 사막처럼 넓어지는 모습을 보여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막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서해바다 해안 지역들이 광범위한 사막지대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한국 서해 바다의 사막화의 원인 중에는 된 현상이 있습니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태백 산맥을 넘으면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바뀌면서 한반도 서해 바다에는 고온 건조 기후대로 바뀌는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인 대구 특수형계후보다 최근에는 서해안 지역의 여름철 기온이 더 높아지고 있고, 바닷가와 인접해 있음에도 건조한 기후가 유지되면서 서해안의 사막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 지역뿐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북한에는 산림지대의 나무를 모조리 데우다가 난방 연료로 사용하면서 고비사막 완주. 다음은 북한의 서부 해안지대가 사막 건조지대로 바뀌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한 국제기관에서도 북한의 사막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남한 지역까지 넘어오게 될 경우 한국 서부 해안 지역이 사막화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는 강수량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농작물의 가뭄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간척 사업 실시가 시개발 사업 등의 여파로 인해서 지하수의 고갈 담수 저수량이 저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유일의 사막지대가 있는 충남 서부 해안지대의 사막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강수량 저조로 인해서 담수량을 확보하지 못해 인근의 농업지대에 물이 고갈되고 있고, 또 충남 서부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공업용수 조달까지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물이 부족한 충남 지역의 물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대청댐에서 물을 조달해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충남 서부 해안지대의 물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추진해온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서해의 일부 지역에 방조제를 쌓고 저수지 안의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어 놓는 사업입니다. 거대한 담수호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프로젝트는 과거 서해에 방조제를 쌓아 만든 거대 호수인 시화호의 담수화 프로젝트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시화호가 담수화에 성공해 있었더라면
한반도 최대 규모의 담수호가 됐을 뻔했으나 지속적인 주변 공업지대의 폐수 이과 농업수 유입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면서 담수화를 포기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방조제를 건설한 사쿠의 경우에는 담수화 사업에 성공하여 한국 최대의 담수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시화호처럼 삽교의 경우에도 수질 오염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의 사용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 성문호와 화성호 역시 주변 산업단지와 농경지에 물을 댈 수 있을 만한 담수호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막아 만든 염호수를 호수로 바꾸게 되면 주변 지역에 막대 한량의 담수를 공급할 수 있어서 앞으로 점차 주목받는 사업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바닷물을 막아 만든 호수를 민물로 바꾸는 작업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깨끗한 담수의 유입과 수질 오염 관리입니다. 한국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잘 활용하면 서해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 최대 규모 민물 호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해수 담수화 기술에 있어 세계 최고 권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급되는 수돗물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 만들어낸 해수 담수 플랜트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메말라 가는 서해안 지역 역시 여러 담수수뿐 아니라 해수 담수화 기술을 통해서 지역 내 갈등 해소 방안이 병행될 경우 서해안 지역의 사막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수 담수화의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에너지 사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소형 원자로의 개발 핵융합 에너지 기술이 확보될 경우 해수 담수화의 부담이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아도는 전기 에너지를 해수 담수화 기술에 이용하게 되면 막대한 저수량의 담수호를 서해바다 해안 곳곳에 만들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담수호수를 한국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에서는 새로 간척된 간척지와 사막에서 자를 수 있는 여러 개의 나무 수종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연봉기가 있는 간척지에 대규모 숲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이 진행되는 새만금의 경우에도 사막화 문제가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를 매립한 지역은 아직 나무가 자라지 못해 모래가 쌓여 북서풍이 불게 될 경우 인근 지역에 모래가 날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소금기와 모래가 같이 날아드는 바람에 인근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해서 녹화에 성공한 산림지대까지 황폐화될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나무 품종인 연분이 있어도 잘 자라는 나무 품종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새만금 간척지에 거대한 숲을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막화의 우려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북한 만준의 몽골 지방까지 확대 접목하게 될 경우에는 점점 사막화되어가는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은 사실상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림 기술과 치수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양의 담수를 저장할 수 있는 국토로 반세기 만에 리모델링을 성공했습니다. 이에 세계 산림학회뿐 아니라 관련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은 지구의 영웅들이다. 한국의 산림 녹화는 기적이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급속한 서해안 지역의 개발과 간척 사업, 무엇보다 중국에서 불어닥치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한국 서해안의 사막화를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과거 반세기 동안 일환했던 대한민국 국토의 기적을 다시 읽어낼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